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했어요. 다 아니라고 하는데. 고 김문기 처장의 따님이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남욱 변호사가 적어도 6번을 직접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 거거든요. 대장동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자기 핵심 부하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한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재판이 일단 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거짓말이죠. 백현동, 대장동 거짓말한 거 시작이 됐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했어요.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멀쩡하게 국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다 떠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부인할 수 있나요? 글쎄 부인은 불가능하죠. 김문기 처장 네. 모른다고 한 이런 부분도 TV에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게 다 있는데 한두 그걸 것도 아니에요, 뭐 그게. 부인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네. 제가 국회에서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국회 국감에서 사진들을 제가 몇 장을 공개를 네. 했었습니다. 네. 뭐 맞아요. 메타스카이어를 이렇게 잡고 있는 네, 사진, 같이 손잡고. 골프를 치고 네. 모자를 쓰고 다 찍었는데 네. 마침 이재명 후보의 모자에 볼 마크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네. 이걸 또 이제 공개를 해서 볼마크. 논란이 되고 골프죠. 이랬는데 네.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 김문기 처장의 따님이 네. 가족들이 동영상을 또 통화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네.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이렇게 네. 하면서 딸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아이. 하여튼 그런 게 다 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했듯이 몇 번을 들어가서 적어도 6번을 직접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 거거든요. 대장동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보고. 그 대장동이 핵심이에요, 그게. 성남의 그 많은 일들 중에 네. 사실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자기 최대 치적 아니에요? 최대 치적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이 거를 6번이나 직접 보고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 6번 보고예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모르는 사람이라 한 거 아닌가. 이거 호주 출장도 9박 11일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장을 가면 어디 우리끼리 밥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장자들끼리. 네. 그리고 트램도 타봤고 네. 골프도 같이 쳤고 뭐 유원지도 갔고 그러면 네. 삼시 세끼를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요. 11일 동안 그 사람을 모른다? 자기 핵심 부하인데. 뭐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한번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형 범죄잖아요. 네.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무죄에 네.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5년 후에 대선 출마도 못하지만 못하고. 본인이 방탄으로 세운 국회의원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못하고 그러면 당 대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또 못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겹겹이 쌓은 방탄복이 다 한꺼번에 다 벗겨지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국토부 건 있습니다. 그 네. 대장동 백현동 건이죠. 네, 백현동 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협박을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국토부의 어느 문건을 봐도 협박하는 문건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협조공문 한번 협조문 갔다가 그건 정부에서 흔히 하는 거죠. 정부가 네. 정부 간에 협박을 한다는 건 저는 공직 30년 이상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협조공문이죠. 그거를 네. 협박이고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네. 자기가 종상향시켜주고 허가내줬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니, 했고. 국토부는 나중에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아예 그렇게 또 회신까지 회신 보냈어요. 여러 번의 회신이 갔는데 네. 그중엔 또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댔으니 두 가지 다 선거전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다.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성남 FC 건도 있는데 이건 네.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럼 그 민주당 당원을 고치긴 했지만 당원상 뇌물이나 부패 범죄는 당직을 박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 당 대표도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1심에서 적어도 네.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걸로 네. 처음에는 기소만 되면 네. 벌써 그만뒀어야죠. 성남 FC가는 사실 저 정진상, 이재명 두 사람이 공무공동정범으로 그렇죠. 기소가 이미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당헌을 바꿔서 아. 1심 유죄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런 여러 네. 가지 사건들이 네.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네. 지난번에 그 사건,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또 동일한 거짓말한 거 있었습니다. 네. 형님 정신병원 네, 이 그렇죠. 사건이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대법원에서.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 그때 그거 사건을 주도했던 게 권순일 대법관인데 네, 네. 마지막 한 표를 던졌던 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마지막 한 표를 네. 던졌던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가 8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혹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네.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대법관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지금 남은 대법관 분들이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그런 무리수까지 뚫을 것이냐 그죠. 어렵다 이렇게 그럼 보는 말이 안 것이죠. 되는 게 그럼 거짓말한 거 다 무죄게요,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네, 쌍방울건. 대납이 이제 쌍방울에서 23억을 김태형 변호사한테 시비 준 게 이제 네. 밝혀졌고 등등해서 변호사가 이 4번의 1심, 2심, 3심의 파기환송심까지 4번에 각각 30명 정도 붙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120명 정도의 변호사가 네. 붙었거든요. 그중에 김태형 변호사는 상당히 젊은 변호사였는데 네. 23억의 시비를 받았다는 게 그 작고한 이병철 네 번째로 자살 당했다고 의심되고 예, 있는 예. 그분이 밝힌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게 120명 연인원으로 30명씩 네 번 하면 약 120명이 되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갔을 것인가? 글쎄 말이에요. 이게 다 무릎을련인가요? 다 무료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되죠.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 또 이런 정도의 대규모 네. 변협 회장도 있고 민변 회장도 있고 하는 정도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하천대에서 나왔는지 쌍방울에서 나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비 때문인가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셨나? 그거 가지고 빚잽도 안 됩니다. 그렇죠. 2억 3천 가지고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자금을 동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언론이나 모두 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대규모 군단을 동원해서 변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다시 말해서 권순일도 없고 네. 돈도 없고 네.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쌍방울건이 지금 보면 막 정말 막 그 사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대북 사업에다가 이제 코인까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번지는 건가? 그거 대가로 이화영이라는 측근이 그게 거액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뭐 대북 사업까지 가면 이건 좀 뭐 문재인 정부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제가 국정감사 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측근이 누구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유동규는 측근 아니라 그러고 그렇지 아니라 그랬죠. 정진상은 측근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부지사도 이화영도 이제 측근이죠. 네. 근데 그 시중에 어떤 얘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었냐면 네. 정진상은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네. 잡기 어려울 거다. 아. 근데 이화영은 뭘 이렇게 헛술해서 질질 흘리고 흘리고 다니니까 다닌다. 이거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저한테 제보를 해서 네. 이화영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하.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루돼서 지금 이제 구속이 그렇죠.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킨텍스 대표이사를 갔는데 네. 그 양쪽에 간 기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썼죠. 겁니다. 이게 네. 도대체 공직자가 네. 어떻게 민간 기업의 법인카드를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네. 되는 짓을 했고 이 와중에 이제 이분이 그 대북 사업, 쌍방울 대북 사업을 키워줬고 그렇죠. 이종혁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제 실세가 그렇죠. 두 번이나 한국을 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종혁이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종혁인데 그 뭐 2, 30억이라고 하는 제보들이 있는데 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 네. 쌍방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쌍방울은 나노스의 주식이 7배나 폭등하고 그렇죠. 주가 폭등했을 조작이 때 됐죠. 집이 또 전환을 해서 네. 돈을 벌어들이는 그렇죠. 이거 완전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 네. 범죄행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인까지 지금 연루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쌍방울 대한 수사가 아마 대장동보다 더 오래 걸릴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장이 돈이- 지금 태국으로 도피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북한으로 직접 돈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몰랐을까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다 없죠. 알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묵인하에 그렇게 한 거면 유엔의 대북 제재 이 조치에 그렇죠.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배되는 것이고요. 거죠. 또 이제 외화를 밀반출해서 네. 북한에 갖다 준 네. 소위 이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그런데 예.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대장동과 백현동은 지금 우리 뭐 논란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넘었는데 이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나 좀 국민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아,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네. 검찰 인사를 완성한 때가 8월 초 정도에 그렇죠. 검찰 인사가 네, 됐고 네. 사실 그 다음에 시간이 급한 게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아. 선거법 사건부터 빨리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에 기소해야 되고 그렇죠. 1년 내에 재판 끝나야 되고 1심 6개월 내에 또 끝나야 되니까 네. 이런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들어간 것이고 비교적 간단한 법카, 소고기 법카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수사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성남 FC 건으로 기소를 그렇죠. 했고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비교적 단순한 게 백현동, 백현동이 좀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복잡한 게 쌍방울이 아, 그지. 무기명 CB가 이제 전환사채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착착 기소가 돼서 아마 금년 말 내년 초는 온통 기소되는 한 10여 개의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예. 사실 검찰 인사를 한 다음에 네. 속도를 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네. 8월 달에 검찰 인사 끝나고 네. 뭐 10월 달에 기소들이 막 들어갔으니까 한 달 반, 두 달 수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 아, 근데 정말 박근혜 정부의 무슨 적폐라고 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그냥 파고 또 파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일부러 판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 것만 해도 그보다 훨씬 크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네. 수사를 하는 것이지 네. 적폐 수사라고 정치 보복을 위해서 없는 걸 만들면 그렇죠. 그때는 막- 정치 보복이에요. 네. 근데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이 이거 다 본물-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네. 쏟아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거를 바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그렇죠. 따름이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